여러분 안녕하세요. 캐나다 일려TV의 박일려예요. 제가 오늘은 뭘 봤거든요. 다큐멘터리를 봤어요.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다큐멘터리예요. 여러분 뭐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. 다 누구나. 근데 주인공은 13살부터 이제 사귀던 게 아니지. 13살부터 알던 그 이제 여자와 결혼을 하고 펀드 매니저 일을 시작했어요. 그 일을 하면 돈을 벌 것 같아서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안 되잖아요. 주식이 막 폭락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주식이 떨어지니까는 돈 맡긴 사람들이 달라고 그런 거죠. 그랬을 때 이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걸 도움을 받고서는 돈 돌려달라는 거를 갖다 다 줬죠. 그 액수만큼.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거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자기가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투자를 안 하는 거죠. 그냥 쓰는 거예요. 자기가 다 차곡차곡.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제 가능했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한 신임을 얻는 거예요. 이 손님들한테 신임을 얻게끔 또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떨어져도 다 이렇게 이유를 다 넣어가지고서는 돈을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요구하면은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신용이 늘어가지고 돈을 많은 사람들이 맡기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냥 어마어마한 거물급들도 다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. 막. 근데 그동안에 이 사람은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절대로 증권이나 뭐 투자 안 했어요. 안 하고 다 그냥 자기가 이제 갖고 있으면서 연신이 이제 이자율은 얼마로 해준다, 얼마로 자기가 보장해준다 이러면서 그걸 꾸려왔던 거예요. 꾸려왔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돈에 대해서는 다 약한 거예요.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 자금을 그 사람한테 다 맡긴 거예요. 다 맡겨서 내 돈을 좀 불려달라. 보통 주식은 이제 막 오르막 내리막이 있거든요. 올랐다가 떨어졌다가. 근데 이거는 이 사람한테 돈만 맡기면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. 그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집 팔아서도 그렇고 다 그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나중에는 세계적인 그러한 인물이래요. 이 사람이. 나중에 제가 이름을 말하겠지만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거든요. 신용이 좋고. 왜냐? 돈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도로 이제 이자에서 달라라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. 그게 요즘에 코인 있죠, 여러분. 코인이라는 거. 코인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투자하면은 그래야만 자기가 그 이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좀 비슷해요, 여러분. 그게 요즘은 아니지만은 그 전에 그 이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 그래가지고 막 몰기지들을 집이 다 이렇게 막 이게 압류가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. 그 몰기지 때문에 몰기지를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막 몰기지를 한 거예요. 그때 이제 증권 폭락한 시기였는데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그럼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마 할 거예요. 그 사람이 하는 걸 폰지 사기라고 그러거든요. 폰지 사기. 사람들의 돈을 받아. 무조건 다 받아. 외국의 유럽이나 뭐 어디 뭐 왕실까지도 막 이렇게 돈을 보내오면요 다 받아. 그래가지고 그 초창기에도요 이 사람은 제트 비행기 수상 제트 비행기 그런 걸 타고서 출근을 해요 여러분. 얼마나 돈이 많은지 뭐 말도 못해. 세계 각지에다가요 저기 별장이라는 것이 세계 각지에 있어요 막. 그리고 와이프 너무 호강하죠. 뭐 호강보다도 돈에 쌓여 있으니까.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처분을 받을 때 그 안에 그 귀금속이라든가 뭐 완전히 보석이요. 다 너무 많더라고요. 그것뿐이겠어요? 이제 콘도 같은 거 뭐 아파트가 펜트하우스에서만 살죠.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부를 다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뭐 요트를 사고 뭐 세계 각국으로 놀러 다니고 다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. 남의 돈을 갖고서. 그래서 남의 돈을 갖고서는 그렇게 잘 살았어요.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게요?
이 사람이 40년 동안 잘 살았어요. 이게 말이 되겠어요? 제가 이제 누가 아는 지인이 코인을 하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초청도 받아갔었어요, 여러분. 초청 받아서 거기 가서 뭐 음식을 너무 잘 차렸어요. 근데 저보고요, 이거를 꼭 돈을 막 벌 수 있다는 거죠. 나도 하지만은 우리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막 그렇게 다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고 걔들도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저는 안 하겠다고, 저는 별로 생각이 없다고 그랬더니 처음에 착수금을 자기가 내주겠다는 거예요. 그게 그런 일도 있었어요, 여러분.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안 하겠다고. 저는 그냥 왜 그러냐면요, 여러분, 제가 안 한다는 건요,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, 여러분. 왜냐고요?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. 나이가 이제 70이 훌딱 넘고 보니까, 아니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으면 뭐 할 거예요? 제가 뭐 때문에 돈을 자꾸 벌려고 막 이렇게 그런 코인 같은 걸 하겠어요.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. 사실은 내가 돈이 조금 들어온다. 그냥 난 그걸로 먹고 살고 그렇게 그냥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을 끄는 사람이다. 내가 끊지 않았으면은 비즈니스를 했겠죠, 여러분. 근데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은 이미 내가 리타이어 할 때 끊었다. 내가 갖고 있는 거 잘 보존만 하면 나는 그게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. 근데 그분이 너무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요, 연락을 안 해요, 제가. 연락도 안 하고 그분도 연락 안 하고. 내가 안 한다니까. 그런 일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. 제가 이제 어디서 봤냐면요, 넷플릭스에서 본 거예요, 이거를. 이 사람이 정말 사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거짓양 40년 동안을 남의 돈을 갖고 그냥 너무 잘 사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, 그럼 돈을 달라고 이 사람한테 하잖아요. 하면요, 많은 큰 돈, 조그만 돈이면 이제 자기가 있는 돈에서 막 돈이 많으니까요, 남의 돈 모아놓은 게 그걸로 하지만 그게 이제 뭐 10억이라든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을 경우에 10억 달러 막 그러면요,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제 자기의 막 소중한 거래처 있잖아요. 자기한테 돈을 막 맡긴 사람들, 그 사람들한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래가지고 다 이제 남들이 다 도와줘요. 너무 신용이 좋은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메꿔 나가고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사치의 극을 이루면서 이 사람이 그 해왔던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해왔어요.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 증권거래소가 증권 감독하는 기관 아니겠어요? 거기서 몇 번씩 이 사람을 감사하고 이 사람을 조사했어요. 그래도 아무 이상 없다. 너무 이 사람은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다. 그러면서 다 그냥 오케이 몇 번 했어요. 왜 그렇게 됐냐면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주식은 막 팡팡 내려도 이 사람은 그 비율을 이렇게 이자율을 딱 보장을 해서 주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서 이 사람이 어느 기자가 조사를 한 거예요. 해보니까 이거는 폰지 사기라는 거예요. 돈을 무조건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사람들은 몰라요, 아무도.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한 액수예요. 뭐 말도 못하게 뭐 600억이 넘고 600억 달러가 넘고 막. 그런데 사실 그 남들한테 이제 받아들인 돈은 그거보다는 적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착복을 하고 막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공모를 하면서 막 프로그래머들 막 그런 사람한테는 막 돈을 막 주죠. 막 이렇게 같이 하려고. 그러니까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세상에 돈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. 돈은요, 누구든지 그래요. 다 돈에 대해서는 약하죠. 이 제가 본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했는데 버니 메이도프예요. 저는 이게 긴 거예요. 긴 건데 1회서부터 끝도 없이 나오는 회인데 제가 항상 저녁 7시만 되면요, 이 넷플릭스 이거를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봤어요.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. 돈에 대해서 너무 약하고 돈이라면은 이게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구나. 무슨 짓이라도 그런 걸 느꼈어요.
이 사람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펀드 매니저로 자기가 살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안 살았죠.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아들만 둘이었어요. 이 사람이 아들만 둘인데 이 아들들이 같이 하면서도요. 아버지는 뭐 다른 층, 또 이제 아들들은 완전 다른 층, 이렇게 그 층이 두 개 층을 썼어요. 이 사람이 얼마나 용의주도한 사람인지. 그래서 그 사기를 치는 그 집단이 있는 그 층은요, 아들들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. 출입 금지. 정말로 아빠의 일을 몰랐어요. 투자자들이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. 줄 돈이, 여러분.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막 하고 빌리려고 애를 막 쓰고 이 메이도프가 못했어요. 못 빌렸어요. 그러니까는 뭐 이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탄로가 난 건데, 아들들은 정말 몰랐어요. 큰아들은 애가 넷이나 되는데 글쎄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. 그 남들이 다 보라고 그 난간에 이렇게 베란다에서 남들이 보라, 남들이 막 자기를 갖고 그냥 길거리도 못 나가거든요. 난리가 나니까. 또 작은 아들은 이제 암에 걸려서 형은 저렇게 죽었지만 자기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두 아들이 다 이렇게 죽고, 그 와이프 마누라는 정말 펜트하우스 그 좋은 거, 뭐 별장 그 좋은 별장, 뭐 집이 여기저기 세 개 다 압류당했죠. 다 귀속됐고 노숙자가 됐어요. 그 아내는. 그리고 이제 이 메이도프는요 감옥에서 죽었죠. 죽었어요. 나이 80 정도 돼서 죽었는데 지금 이제 6월은 감옥에 있대요. 그 6월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. 누구도. 그리고 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말로가 그래요.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것이 그렇게 너무, 인간이라는 것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더라고요. 집착을 보이니까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뺑소니로 돌아가시고 여기 캐나다 와서 돈에 대한 집착을 제가 가졌겠죠. 갖고 전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뭐 헬퍼도 한두 가지만 했겠어요. 제가 정말 수를 꼽으면은 거진 정말 많아요. 수가 이렇게 헬퍼의 종류가 별일을 다 했어요.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보다 캐나다가 막 렌트비가 막 나가니까 또 집을 사면 또 몰기지가 또 막 나가고, 그리고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에 대한 거 이렇게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? 열심히 벌어서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,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. 근데 이제 메이도프 같은 사람은 완전히 호의호식을 하면서 남의 돈으로,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근데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내려놨죠.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어요. 정말로.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서 아, 내가 가면은 저 세상으로 가면은 아니 나 뭐 하는 짓인가?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정말 돈을 잘 못 써봤거든요. 그래서 아주 이제는 쓰려고 노력을 하죠. 어디에? 쓸 때는 따로 있죠. 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, 제가. 아, 정말 너무 마음에 큰 울림이 왔어요. 여러분도 재정 계획을 잘 세우시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, 여러분. 아셨죠? 제 말이 맞는 말이에요. 그냥 하루를 감사하게, 내일 일을 걱정할 게 또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, 어제 일, 과거는 또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, 여러분. 그리고 오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메이도프를 보고 너무 흥분을 했어요. 머니 메이도프, 이거를 찍어서 보시면 딱 나와요, 넷플릭스에. 여러분도 앞으로 잘 젊은 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재정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잘 지내시기 바래요. 저의 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